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료 참고하시면서 자, 형태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범위가 꽤나 많았어요. 자, 평면좌표부터 명제까지 출제가 됐고요. 타 학교들은 일단은 도형이 이동부터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명제부터, 아니, 집합부터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잘 잡혔는데 신일고는 특별하게도 기말 때 출제된 평면좌표, 직선, 원이 중복으로 출제가 됐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타 학교에 비해 문제수도 많았어요. 요 근방의 학교들 보면은 뭐 선덕, 전이 이런 학교들 보면은 22문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선덕은 원래 주관식 비중이 좀 높았고 정의 같은 경우는 주관식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신일은 객관식 18개, 주관식 6개, 자 24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부족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깔끔하게 전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앞쪽은 열심히 풀었다고 쳐도 뒤쪽에 이제 주관식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가 아니면 얼마나 덜 틀렸는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 일단 객관식과 주관식의 난이도를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자, 객관식은 평이했어요. 아무래도 범위도 많고 문제수도 많기 때문에 평이하게 나왔고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 유형 자체는 다 한 번쯤 풀어봤던 유형이고 당연히 교과서 풀어봤겠고요. 부교재는 당연히 풀어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문제집에서도 충분히 많이 보였던 내용들이라서 일단 평이하다고 얘기를 했고 자, 주관식이 객관식에 비해서는 조금 빡빡했죠. 주관식이 객관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고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 2번이 주관식 2번에 해당하는 게 오히려 뒤쪽에 배치가 되었다고 치면 정답률이 좀 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1컷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주관식 2번이 이것저것 따질 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을 소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자, 저 2번을 빨리 버리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2번을 좀 스무스하게 넘겼으면 뒤쪽에서 이제 점수를 좀 더 보장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시간도 모자르고 주관식이 2번 앞번호부터 좀 빡빡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있는 3번부터 6번까지는 여유 갖고 푼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덜 틀렸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을 그냥 문제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 압박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확정컷이 일단 나왔어요. 1등급은 86점대에 잡혀 있다고 했고 2등급은 자, 75점대에 잡혀 있다고 이렇게 등급 컷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단 저도 다니는 학생이 정보를 준 거라서 일단은 여기 86점 보시면은 한 주관식 입장으로 봤을 때 4개 정도까지가 딱 걸리는 번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관식을 얼마나 덜 틀렸냐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보다 이제 한 2개 정도 더 11점 차이죠. 2개 내지 3개 더 틀린 친구들이 2등급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많고 특히 도형 쪽에서 자, 제가 4번째 줄 쓴 거 도형 쪽에서 도형 파트죠. 도형 파트에서 일단은 풀이의 가닥을 잘못 잡으면 시간을 좀 잡아먹는 애들이 중간중간 배치가 돼 있어서 걔네들을 얼마나 잘 해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점수 변동이 있었을 것 같고 객관식 18번이요. 마지막 거. 그 다음에 주관식. 주관식 봤을 때는 4번 정도. 얘들이 일단은 관찰을 잘 한다고 치면은 답내는 과정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갔을 것 같고
계산에 집착한 친구들은 계산만 하다 아마 끝났을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시간도 딸리는데 많이 못 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네 번째 줄에는 뭐라고 써놨냐? 도형 파트는 관찰과 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고, 우리 기말 때는 어차피 문제수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조금 더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풀 것이냐를 갖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이제 기말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이제 화면 보일 거고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썼냐면 결국은 시간수입니다. 26문제를 50분 내에 풀려면 한 문제 2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다 푸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얼마나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맞추냐가 중요해요. 일단 다 푼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적절하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겠죠. 고등학교 시험은 일단은 뭐 되게 윗등급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100점이 나오기가 드물어요. 어차피 등급 자체가 90점대, 학교 시험에 너무 쉬운 모르겠는데 대부분 80점대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한 개 내지 두 개는 버려도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시간 내에 얼마나 잘 풀 것인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번 시험처럼 중간식 앞부분에서 뭔가 탁 하고 탁 걸리는 게 나왔다고 치면 당연히 그건 제껴줘야죠. 제껴주고 뒤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건져보고 시간이 남는다면 도전해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가 들어갈 건데 함수 쪽에서 일단 뭐 합성 역함수도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겠지만 일단 함수도 메인 파트가 될 수 있어서 이쪽 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준비를 좀 빡빡하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 애들이 제일 못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C1 같은 경우 일단은 전체 범위의 비율로 봤을 때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 흔히 킬러라고 하죠. 킬러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고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 기출까지도 조금 연습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타 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 소재들이 출제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대부분 일단 문제 자체가 학교마다 이제 문제 유형이나 내용들 쓰여진 소재들을 비교를 해보면 자, 고만고만하게 다 들어갔는데 C1 같은 경우는 유독 다른 학교에서 낸 적이 없었던 문제들을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1:1 내용 있죠. 우리 흔히 1:1 내용 어떻게 알고 있냐? 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건 주어진 함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려질 때고 불연속일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한 번도 다른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금방에서.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시면 자, 두 무리함수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일단 딱 다른 학교에서는 타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소재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의여고만 옛날에 다룬 적이 있고 다른 학교는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낸 적이 없었던 소재들이 가끔 하나씩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가 있잖아요. 부교재는 연계가 높던 연계율이 낮던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교과서랑 똑같습니다. 자, 부교재 있는 학교들은 무조건 부교재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부교재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스무스하게 풀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 알파 쪽에서 우리가 뭐 새로운 소재들, 신소재들을 플러스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결국 공부를 폭넓게 많이 하라는 얘기죠. 이것저것 많이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당연히 경우의 수 마지막에 직접 세보고 많은 문제를 접해봐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자, 뭐 크게 얘기는 안 할게요.
경우의 수는 일단 많이 해봐야 돼요. 문제 양도 중요하고요. 문제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본인만의 체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말 때도 중간이랑 크게 차이가 없게 나올 것 같고, 결국에 시간 내에 얼마나 깔끔하게 잘 푸느냐가 목적일 것 같을 거니까 공부는 폭넓게 해두시고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빨리 풀고 걸리는 것 제껴두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빼놓은 다음에 마지막 남는 시간에 투자를 해서 최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게 맞는 시험 마인드가 아닐까. 일단 고등학교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시험의 난이도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시험 보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그냥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유도가 되겠지. 50분이에요. 50분. 50분 내에 그 유도를 하는 거 쉽지 않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암기 기반이 돼야 되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고,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부분 전공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전공자는 알아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는 거. 암기를 잘 하셔서 50분 내에 우리가 이것저것 해결을 많이 하려면 머릿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시험 나온 것 중에서 친구들이 좀 많이 못 풀었거나 아니면 좀 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나왔던 주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객관식은 제가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객관식 18번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총 2가지 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첫 번째가 일단 요 F는 X, Y 요 형태에 대한 도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내용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최단거리 유형 하나 있죠. 요 2가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단거리 쪽에서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최단거리를 주고 최단거리를 만들 수 있는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공이 좀 플러스 알파이지 않을까 하면서 문제부터 떠있으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주어진 C1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C1 정리해봅니다. 얘는 바로 정리해볼게요. 자,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의 제곱이겠죠. 는 해주고 반지름 표현해주면 어차피 A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25 빼기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반지름이 변수네요. 그죠? 반지름 변수고,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단조건에서 이제 25보다 작다라는 걸 준 거고요. 저 상태. 자, 그럼 일단은 원 잡혀 있고 우리가 표준형 바꿨을 거니까 중심 반지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요렇게 나온 도형이죠. F에 대해서 나온 도형.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거래요. 문제 보고 써볼게요. 마이너스 Y, 빼기 X 빼기 6은 0이다. 자, 요 판단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최대한 많이 풀어봤으면 저 정도는 이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방법은 저는 크게 2가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석 하나 알려주고 그거 아니면 좌표를 찍어 맞춰도 괜찮겠죠?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럼 얘는 우리 기존 도형을 자, 2가지로 이용할 수 있죠. 첫 번째, x, y가 자리도 바뀌고 부호 바뀌었을 거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일어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칭을 한 후에 우리가 x 대신에 x 더하기 6 집어넣었죠? x 더하기 6을 집어넣었을 거니까 평행이동이 일어났구나. 자, 따라서 마이너스 6하고 0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이동이 뭐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 저렇게 이동한 원을 우리가 뭐 C2라고 하기로 했죠? 얘가 C2입니다. 이게 원이 C2예요. 자, 그럼 좌표 평면상에 좀 그려볼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X축, Y축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C1 같은 경우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반지름은 아직 알 수 없을 거니까 몰라요. 아직 안 접을 거고요.
일단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킬 때 굳이 원 위의 점 이게 아니고 식을 집어넣는다 이것도 아니고 중심 위주로 체크했던 거 맞죠? 중심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중심 체크는 밑에다 적어볼게요. 처음에 마이너스 4,-3이었어요. 얘가 일단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될 거니까 좌표 바뀌면서 3,4 바뀌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밀어줬기 때문에 최종적인 좌표는 빼기 3,4 이렇게 잡힐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동한 원은 빼기 3,4니까 이 정도의 좌표겠죠? 여기가 빼기 3,4입니다. 자, 쟤네 원의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쟤네를 중심으로 잡고 있는 원이고 반지름은 아직 몰라요. 근데 반지름의 사이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A 값 거기 범위 보시면은 16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반지름이 그러면 3보다 작은 상황이죠. 자, 25 하면 0보다 커야 되고 16 집어넣으면 9니까 9, 반지름 제곱 3. 결국 축에 접할 리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에 접한다고 치면은 굳이 우리가 y축의 동점에 대해서 최단거리를 구할 수가 없을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제한을 해준 거고, 그럼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려봅니다.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었다.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려도 괜찮겠죠? 어차피 계산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기존의 원이랑 우리가 새로운 원의 반지름 비교를 할 건데 우리 평행 또는 대칭에 의해서는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얘도 뭐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문제 추가로 읽어볼게요. 오케이, 이래놓고 C1을 움직이는 점을 A, A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2 위로 움직이는 점 B, B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자, 이렇게 점이 3개가 잡혀 있고 AP랑 BP의 최소값이 5루트이래요. 일단 이것도 모의고사 유형 풀어본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두 원 사이에 해당하는 거리일 거니까 당연히 우리 중심 이용해서 확인을 할 거고 중심 이용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 얘가 점선으로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뭐 Y축에 대해서 꺾이는 느낌이거든. 자, 그럼 꺾이려면 최단거리 구할 수 없을 거니까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꺾인 선을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대칭시킨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고, 항상 대칭의 중심은 동점이 위치한 직선일 거니까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시키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얘를 시킬게요. 자, 우리가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축 대칭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다 그릴게요. 그럼 당연히 중심좌표는 자 3,4로 바뀔 것이며 대칭시켰을 거니까 원에 대한 사이즈는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똑같이 반지름 이렇게 그려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어줬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얘네 둘의 합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제일 짧은 거리는 최단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짠, 이렇게. 짧은 거리 확인했고, 자, 원 위에 두 점일 거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빼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답을 내볼게. 확인해봤더니, 자, 최소값이 지금 5루트2라 그랬거든? 그죠? 최소값은 5루트2라고 문제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기 한 다음에 반지름까지 뺀 경우가 5루트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거니까 저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나는 직각삼각형 만들게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마사부터 3까지니까 이 길이 7, 마산부터 4까지니까 이 길이 7에서 자 직각 이등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왜? 얘 지금 기울기 구해보시면 1대1이면서 수직일 거니까 7루트라고 볼 수도 있고 기울기를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했을 때 기울기 1일 거니까 자, 이 각도가 45도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45도예요. 자, 기울기 일자리선 이 특수각 판단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까지 봤어도 마지막 답 내는 과정에서 뭔가 직선을 연립하라고 했다거나 이상하게 푼 친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럼 7루트이고요. 7루트에서 반지름 2개를 뺀 게 지금 요걸 거니까 최소값은 결국 얘랑 똑같겠죠. 전체 빗변이 7루트인데 여기 이하를 뺐구나. 따라서 우린 뭘 구할 수 있냐? R값이 루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저기 보세요. R값이 루트일 거니까 R제곱은 2가 나와야 하고
여기서 우리가 A가 23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A 구했고요. 자, 근데 뭘 구하셔야 되냐? B좌표를 구해야 돼요. B좌표. 자, 그럼 B좌표를 구해볼 건데, 자, 이 점하고 원래 여기 있던 B좌표를 이렇게 대칭시킨 게 지금 최단 거리에 해당하는 요 점일 거니까 얘를 정확하게 Y축 대칭을 이렇게 시킨 여기가 지금 B의 위치고요. 제가 이 빨간 선을 어떻게 해볼 거냐? 대칭을 똑같이 시켜볼게요. 최소일 때 확인했을 거니까 자, 최소일 때 B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빨간 선을 똑같이 Y축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B예요. 지울게요. 저희가 B예요. 저 좌표를 구하래. 잘 보세요. 이거 지금 기울기 1짜리였거든요. Y축 대칭 시켰으니까 기울기 -1로 변했겠죠. 자, 기울기 -1이고 B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기울기가 -1이니까 얘도 X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45도 각도를 이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것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각도가 45도가 나올 거예요. 기울기 -1이니까. 자, 그럼 직각 이등변에 대해서 1대1 대 루트 2의 비율 우리가 갖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반지름이 루트 2였거든. 그죠? 그럼 반지름이 루트 2였을 거니까 1 가려는 거 맞지? 자, 그래서 Y좌표는 1이 줄고 X좌표는 1이 늘어야 될 거니까 얘는 여기도 1, 여기도 1.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위치는 X좌표는 1 오른쪽으로 해서 늘었고요. -2, Y좌표는 1 줄었다.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BC도 다 구했죠? 자, 세 개를 다 더하면은 답은 24 나온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일단은 복잡해 보이고 상황이 좀 여러 개 섞여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판단이고요. 자, 도형 쪽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내신 분석할 때 확인했던 거 계산 갈지 관찰 갈지 잘 확인을 해라. 만약에 내가 이 45도를 못 읽었다라고 치면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고민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고 심지어 계산 노가다를 떴으면 이 직선을 구해서 얘랑 뭐 교점을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얘가 특수각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주어졌을 거니까 얘도 직각 이등변이 나와서 깔끔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이 정도가 되겠죠? 잠깐 정리하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 단답형 2번입니다. 단답형 2번. 일단 이 문제는 건드린 친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시간 투자 많이 해서 맞춘 친구들은 뒤쪽 문제 손을 좀 많이 봤을 것 같고 그냥 깔끔하게 쿨하게 넘긴 친구들은 오히려 점수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풀 때 이제 뭐 상황적 구분, 케이스 분류, 자, 이 경우인지를 꼼꼼하게 경험해봤던 친구들은 도전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제 답내는 풀이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스무스하게 못 풀거나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일단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두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2차식이에요. 자, fx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gx는요. x제곱 더하기 자, 2x 빼기 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어쨌든 둘 다 2차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조건이 나와 있고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발레가 존재하기 위한 확인까지 하라 그랬을 거니까 상황은 조금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명제야 조건 파트에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진리집합부터 빨리빨리 구해내는 게 포인트였을 거니까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 P를 딱 보시면 fx와 gx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당황한 친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f랑 g가 일단 식이 나와 있어서 집어넣으면 4차식인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fx고요. 일단 gx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한 거 미리 써볼게. x 더하기 3,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고 fx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일단 우리가 2차 부등식 쪽을 조금 깔끔하게 공부를 잘 해놨던 친구들은 이 조건 P 구하는 거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저 fx를 함수시켜서 그림을 그려본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d를 딱 구해보시면 d가 음수가 나옵니다. 우리 최고차인 계수는 위로 블록이라 알고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안 맞닿는 걸 알고 있지. 자, 그래서 밑에다가 fx의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본다 치면 얘는 x축 기반으로 이렇게 밑에 가라앉은 함수야. 그럼 fx는 x값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문제일 건데 항상 음수일 거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를 갖는 군이라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변수로 이루어졌지만 부호가 결정이 돼버렸거든?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gx 0보다 크다. 결국 얘가 진리집합이구나. 경험한 적이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 음수기 때문에 빨리 지워낸다. 자, 그러면은 gx 같은 경우는 위에 인수분해가 잘 돼 있을 거니까 내가 진리집합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x는 마삼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깔끔하게 빵 하고 잡히겠죠. 여긴 잘 구했어요. 자, 진리집합 q 구해볼게요. 일단 조건 q를 써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g의 k 더하기 2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봤더니 더러워요. 빼기 gk 빼기 3 얘가 0보다 작대. 자, 결국 이 문제는 명제로 확인할 거는 맨 뒤쪽 파트밖에 없고 그 발레 위치 확인밖에 없고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이것도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인수분해를 시도해 봤을 거고 2차식에 변수 들어가 있다고 인수분해를 아예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릴 경우가 훨씬 많거든. 인수분해 해볼게. 여기 xx 딱 쓸 수 있고 얘는 바로 할게요. 그냥 gk 더하기 3 1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딱 해주면 크로스에서 더했을 때 일단 뭐가 돼? gk 더하기 가운데 게 나올 거니까 인수분해 됐다 이거고 우리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정보를 꺼낼 수 있냐? 일단 얘는 부등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범위일 거야. 사이범위인데 그 해의 경계가 요 2차식 파트의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을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1하고 빼기 gk 빼기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있네요. 지금 우리가 쟤네들을 갖고 크기 비교를 해서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변수라서 크기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지? 그럼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 괜히 gx를 준 게 아니겠죠. 자, gx 잠깐만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일단 꼼꼼하게 푼 친구들은 이 생각까지 했을 건데 그냥 막 풀어제낀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크기 비교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막 꼬였을 것 같아요. 자, 일단 gx를 그림 그려보면 gx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나오는 함수고요. g 여기가 빼기 3,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고요. 꼭지점 좌표 구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저 gk란 값은 일단 gx에 k라는 숫자를 넣은 건데 문제 끝줄에 읽어보시면 k가 뭐라고 되어 있냐? 의미 아닌 정수 k라 그랬을 거니까 얘는 양의 정수란 말이지. 그죠? 의미 아닌 정수 k 값이야. 양의 정수를 넣을 건데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얘거든. 맞아? 얘지. 다시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2차 함수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등식의 해의 경계 중 하나였던 마이너스 gk 빼기 3인데 문제 조건의 맨 밑에서 의미 아닌 정수 k니까 0 포함한 누구 구하라는 얘기? 양수 쪽을 보란 얘기예요.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자 0 정도 집어넣어 볼게. 0을 딱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씁시다. 제 0, 마이너스 3이거든. 자 k를 집어넣은 gx가 함수가 나왔고 k가 뭔진 모르겠으나 k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에다가 음수회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빼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gk의 범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0부터 넣을 거지. 아 그러면 gk는 이쪽만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자 결론 하나 나오죠. gk는 항상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 조건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친구들이 많이 확인 못하지 않았을까? 자, 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단 실근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자, 여기다 이어서 써볼게. 그럼 빼기 GK 보시면은, 빼기 GK란 놈은 K 값에 0 이상의 양수, 자, 0도 포함시킬게. 0 또는 양의 정수가 들어갈 건데, 걔네들에 따라서 마이너스 P 시킨 거는 항상 3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여기 빼기 3까지 할 거니까, 자, 시험적 결과 써보시면, 저 뭔지 모르는 GK 빼기 3이란 놈은 항상 0 이하가 되게 돼요. 자, 그럼 크기 비교가 끝나서 우리가 Q에 대한 진리집합을 깔끔하게 꺼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얘네 크기 비교할 건데, 봤더니 빼기 GK 빼기 3과 1의 크기 비교를 잘 못하겠어. 그대가 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보고 K가 들어갈 값이 정해졌을 거니 그에 대해 판단을 해보니 얘는 항상 0 이하야. 0 이하.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자, 따라서 진리집합 Q는 이렇게 써질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진리집합 Q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수익선 바로 그릴게요. 빼기 GK 빼기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돼. 자, 얘가 진리집합 Q다. 이렇게 잡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GX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GK 빼기 GK 빼기 3에 대한 범위를 구했고 1과 비교했을 때 반대 경우는 나올 수가 없고 이 경우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찾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 마무리를 지어볼게. 자, 여기다 적을게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명제 P면 나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포함해다. P면 나Q이다.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의 위치, 발레가 존재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어. 이 주변 학교에서 발레 위치를 아직 건든 학교는 없다. 그래서 발레 위치 잘 준비하라고 그랬고 결국 역시 내 말을 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자, 확인해 볼게요. 발레라는 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차집합에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집합교로 써봅시다. 그럼 P 빼기 부정은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나오게 되고요. 발레가 존재하려면 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발레가 나오려면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P 진리집합 구해놨고 Q도 구해놨을 때 얘네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된단다. 자, 결론을 여기다 써봅시다. 그럼 결국에 자, 이쪽에다 가볼게요. P와 Q의 교집합이 존재해야 발레가 존재하는 거고 그 발레를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수직선에서 진리집합을 그려보시면 일단 P는 깔끔하게 숫자로 이쁘게 그려집니다. 마산보다 작고요. 1보다 크다. 흰색으로 P 잘 그렸고요. 자, Q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Q는 일단 1보다 작아야 되거든.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들어올 거야. 자, Q랑 P 둘 다 등호 없기 때문에 1에서 공통부분 발생 안 하지. 근데 우리 지금 공통부분이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거니까 요 끝점에 해당하는 빼기 K 빼기 3이 자, 마산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공통부분이 생기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겠네. 결국에 빼기 GK 빼기 3이 마산보다 작아야 돼. 자, 등호하기는 직접 해보라 그랬고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졌을 때는 우리가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둘 다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단다. 그럼 등은 못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마무리 따라서 G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조금 길죠? 복잡해요. 자, 진리집합 구해놓고 두 번째 진리집합에 대한 계산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변수로 잡아두고 문제 나온 GX 이용해서 K의 범위 줬으니까 K 이용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확인해 보시고 1보다 작을 거니까 이 한 경우밖에 안 된다. 케이스 분리하신 다음에 발레의 위치까지 확인해서 교집합이 존재된다는 걸 꺼내시고요. 교집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니까 여기까지 꺼낸 상태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마무리 답 내볼게. 마지막 뭐라 그랬어? 자, 발레가 존재하기 위한 의미 아닌 정수 K 최소값이야. 자, 이 K는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럼 0일 수도 있고요. 양의 정수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가능한데 얘가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가장 작은 거. 자, 그럼 위에 GK 그려놨을까 여기서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럼 보세요. K가 뭔진 모르겠어요.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G1이 0이거든? 그럼 G2부터는 당연히 0보다 커지겠지. 자, 그래서 K는 2 이상이다. 2 이상의 양의정수다라는 게 답이 되겠고,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봤을 거니까 K는 2다라고 바로 답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모로 간단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것저것 따질 게 많고, 일단은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잘 온 친구들은 잘했어요. 잘했고. 아마 요쯤에서 좀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하다가 아씨 복잡해 보이는데 하고 다른 데를 넘어갔으면 뭐 뒤쪽에서 좀 살렸을 수도 있겠지만, 남학생의 뚝심으로 나는 이거 풀어내고 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덤볐던 친구들 답을 냈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다음 시험에서는 뭔가 처음 보고 좀 까다로울 것 같으면은 미리 제끼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 그로 이제 교훈을 얻어가지고 2차 함수에 대한 해석, 부등식에 대한 해석, 진짜 명제 쪽은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발레의 위치 하나. 결국 다 2차 부등식 해석일 거니까 수상단원이 얼마나 잘 돼 있냐도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자, K는 2가 나온다. 왜라고? GK가 0이어야 돼. GX 그려놨잖아. K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될 거니까 K는 1보다 큰 쪽이거나 마삼보다 작은 쪽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양의 정수, 0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을 거니까 0 또는 양수. 그럼 1보다 큰 쪽, 2구나. 이렇게 답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엔 단답 4번 한번 풀어볼 겁니다. 단답 4번을 풀어볼 거고, 자, 얘를 푸는 이유는 일단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부족에 허덕이면서 이 문제를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관찰 잘 안 하고 계산으로 이제 접근했던 사람들은 뭐 풀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간이 꽤나 걸려서 뒤를 다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교훈을 좀 주기 위해서 푸는 거고요. 일단 쉬워요. 쉬운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 하나만 하고 올게요. 항상 저는 도형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특수각에 대한 관찰이야. 우리 고등학교 도형의 방정식 목표가, 물론 도형을 식으로 처리해서 계산으로 접근하자. 중학교 때처럼 이것저것 찾지 말고 계산을 조지자가 목적이긴 한데, 중학교 때 배운 도형에 대한 내용들과 이 계산이 공존이 잘 돼야 우리가 시험을 빨리 볼 수 있어요. 이게 시험 시간이 개 길었으면 계산은 오지게 해서 답만 맞추면 끝나는 건데, 시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수각 판단. 자, 그럼 문제 옆에 떠 있을 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원이 있고 Y축이 양의 부분에 접하고 직선과 3,C인 점에서 접할 때 A, B, C 값 구하라. 자, 내가 이거 푸는 이유가 우리 학원 다니는 홍모 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시험지를 제출해서 시험지를 봤더니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막 별 생쇼를 다 해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성하시고 그림부터 그려봅니다. 자, 원 이렇게 있었고 뭐 대충 잘 그렸죠? 대충 그릴게. 얘가 일단 Y축에 접한다 그랬을 거니까 Y축이 이딴 식으로 이렇게 접하게 그려질 것. X축 안 그릴 거야. Y축 이렇게. 자, 그럼 접점으로부터 이렇게 당기시면 X좌표이면서 반지름이다. 확인 가능하겠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적을게요. A, B 반지름은 R. R하고 A가 같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할 수 있겠네. 일단 냅두시고요. 자, 포인트는 지금 직선이거든? 요상한 직선이 하나 들어올 건데,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좀 잘 봐야 돼, 친구들아. 기울기를 봤더니 루트 3분의 1이야. 굉장히 특수한 각이야. 이 정도로 그릴게. 이렇게 접하면서 얘 기울기가 자, 루트 3분의 1이야. 너네 직선에서 기울기 뿔마 1,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분의 1은 항상 특수각과 관련이 돼 있음을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내가 이 Y절편으로부터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이 이루는 각도는 30도가 된단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끝났어. 됐어. 볼게. 좌표부터 써봅시다. 자, 이 Y절편에 0, 루트 3이라고 내가 딱 써낼 수 있어요. 맞을걸? 맞죠? X에 0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됐지? 자, 얘랑 3,C인 점에서 접한대. 접점의 좌표를 지금 준 상황이야. 이 접점이 3,C야. 근데 우리 이거 3,C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원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 원 지금 변수가 개 많잖아. 그죠? 그래서 직선에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자, 계산해볼게. x에 3 집어넣고 y에 c를 집어넣으세요. 루트 3 곱하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c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c는 얼마야? 2 루트 3 등장할 거야. c 일단 구했어. 2 루트 3. 여기까지. 나쁜 방법은 아닌데 직선 작아가지고 거리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해본 친구들은 아마 결국 다 못 냈을 거야. 계산만 하다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학교 거 하나 써먹을 거야. 잘 봐. 접점. 중학교 때 니네 접선 나오시면 항상 뭐 중심이랑 연결을 좀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90도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90도고요. 자, 이렇게도 연결해 볼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중학교 거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야. 그 이유 90도 있고 빗변 같고 빗변의 반지름은 똑같기 때문에 RHS라고 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 전체 각이 90도였거든? 근데 얘가 30도래매. 60도인데 합동 두 개일 거니까 특수각으로 다 쪼개지는 거고 결국 뭐야? 이 직각삼각형 2대 1대 루트 3의 비율 이용하시면 싸그리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그 길이 알 수 있잖아요. 누구를 구하시면 돼? 이만큼. 좌표 나와 있고 좌표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구해볼게요. 그럼 9에다가 루트 10이 나오나요? 2 루트 3 나와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에 의하시면 자, 길이 다 써봅니다. 요 길이 2 나오고요. 빗변 길이 4 나오네요. 저 왼쪽도 2대 1대 루트 3 해당될 거죠. 2대 1대 루트 3 이 길이 나오시고요. 이 길이 나오시네요. 2 루트 3 이렇게. 끝났어요. 자, 따라서 A 바로 구해봅니다. Y축으로부터 요만큼 이간계 A일 거니까 A는 2 바로 나올 거고 뭐 구하는 거죠? B는요? 여기가 0, 루트 3인데 여기서부터 2 루트 3 더 올라왔다며. 그럼 B는 3 루트 3이겠지. C는 아까 구해놨고요. 2 루트 3.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곱하시면은 답은 36 이렇게 등장. 맞죠? 4, 12, 36 이렇게. 훨씬 쉽죠? 직선 쓰는 순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뭔가 풀이를 잘못 선택했을 때 그걸 막 멍청해. 멍청한 자식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단지 우리가 50분 내에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 생각을 좀 더 관찰을 면밀히 하자 이거죠. 뭐 욕할 생각은 없고요. 직선 쓴 사람도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뒤에 많이 못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찰 좀 잘해서 깔끔하게 특수각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깔끔하게 풉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정리하고 다음 거 풀어볼게요. 자, 단답형 5번 갑니다. 저번에 누가 영상에서 거북목 같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억지로 피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잘 나오고 있는지. 네, 가볼게요. 자, 얘네 일단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고 내가 어떻게 소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냐. 자, 원소의 합과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사하다. 요 소재로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일단 자이스토리 풀어본 친구들은 자이스토리 1등급 쪽에 깔려있는 집합 쪽에서 1등급 깔려있는 문제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풀어봤던 친구들은 괜찮게 접근을 했을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면 일단 시간이 부족했겠죠. 자, 근데 크게 어렵진 않고요. 마지막 답 내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일단 문제가 변형이 좀 되긴 됐거든요. 답 내는 게 좀 까다롭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정보
전체 집합 U는 1, 2, 3 해가지고 20까지만 쓰여진다. 자, 전체 집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저기서 벗어나는 애들은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 A, B가 있고 B가 어렵게 나와 있는데 나는 A부터 세팅을 좀 해볼게. 일단 NA가 5라고 그랬는데 A 원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 교집합은 나와 있고. 자, 먼저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A를 5개 원소로 잡을 건데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다. 이건 그냥 집합 원소 기호고 그냥 5개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우리가 나 조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푼 친구들은 왜 저거부터 확인해야 되는지 알 거야. 자, 저희 형들 대부분 얘를 먼저 줘. 이건 순서도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집합 B를 확인해 볼 건데 다 쓸 겁니다, 일단. 조건제 집합 해석 크게 어렵지 않죠? X가 원소야. 근데 X는 KA 더하기 K야. 근데 A는 또 집합 A의 원소야. 그럼 뽑아서 KB 한 다음에 K 더라는 얘기야. 다 쓸 거야, 그냥. 자, 그럼 얘는 KA1 더하기 K. KA2 더하기 K. 전 다 쓰고 맞을래요, 그냥. 자, KA3 더하기 K. KA4 더하기 K. 자, KA5 더하기 K. 이렇게 총 5개의 원소가 또 잡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 조건 보시면은 자, 얘네 교집합의 원소가 제시가 돼 있고 5랑 9야. 교집합의 원소는 5하고 9다.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원소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0. 집합 A 합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7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럼 나 기호를 원래 제시를 해주는데 수업 때 얘기했을 거니까 기호 쓸게. 자, 합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합은요. 내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 원소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이거 더하시고 이거 더하시고 여기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합을 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밴드라인까지 그려가면서 왜 저렇게 되는지 확인까지 시켜드렸던 기억이 인서요. 됐죠? 숫자 적어봅니다. 자, 숫자 메꿔보시면 얘가 30이래요. 자, 그 다음에 A는 모르겠고 얘는 71이래. 자, 교집합 합도 14라고 알고 있지. 자,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거 SA를 구할 수가 있어. SA 얼마니? 이거 16이지. 넘길 거지? 55 나오나요? 확인해볼게. 85에 14 뺐을 거니 71 나오는 거 맞지? 85, 14. 맞죠? SA가 5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정보를 갖고 내가 여기서 A1부터 A2, 3, 4, 5 더한 값이 5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것만 알 수 있어. 그럼 우리 모두 알 수 있게 K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계산해봅니다. SB가 30이야. 이거 다 더하면 30이야. 다 더했다고 쳐. 앞에 거 따로 더하시면 K로 묶이면서 1, 2, 3, 4, 5의 합으로 들어갈 거니까 55K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 또 5개 있죠? 5K. 요거 다 더했더니 30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K 값이 2분의 1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했어요. 자, 그럼 K 대신에 2분의 1을 위에다 덧칠 써볼게. K 대신에 싹 다 2분의 1 들어가. 싹 다 2분의 1 들어가. 어이씨, 귀찮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언제 땄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2분의 1.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다조건을 들이밀어야겠지. A 교집합 B가 5랑 9야. 이 얘기는 A에도 5가 있고 B에도 5가 있고 A에도 9가 있고 B에도 9가 있는데 우리 집합의 원소는 사실 순서 상관이 없거든? 막 쓰면 되는데 약속상 그냥 작은 수부터 쓰죠. 이럴 경우에는 순서 상관없을 거니까 그냥 갈길 거예요. 얘가 5, 9야. 이렇게. 아무거나 2개 줘. 됐어? 자, 그럼 집어넣어볼게. A1이 5라 그랬을 거니까 이 첫 원소는 3으로 잡힐 거예요. 집어넣으면 돼. 9 잡힐 거니까 이게 5 나올 거야. 자, B를 꼬라봤더니
A 교집합 B는 5 구일 거니까 9가 필요한데 9가 없네? 자, 그럼 얘가 9가 되면 되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A3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A3이 얼마 나와야 돼? 17 나와야 돼. 자, 우리 풀어봤던 친구들의 원래 교집합 쪽에서 원소 3개 정도 줬을 거야. 3개 줘가지고 하나 구해주고 합으로 깔끔하게 나머지 처리할 건데 여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 자, 이제 답 마무리 내는 과정을 잘 보세요. 알고 있던 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자, 일로 빼와볼게. 근데 문제에서 결국 뭘 하라 그랬냐? 집합 A의 원소를 싹 다 나열로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답 내는 과정이 조금 피곤하고 5개 중에 3개는 구해놨는데 지금 2개는 구할 수 없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합이 50이란 걸 이용해서 내가 A4와 A5의 합을 꺼내볼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자,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31이죠? 24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잘 봐. U의 부분집합인 A, B일 거니까 싸그리 다 자연수여야 돼. 잘 보세요. 이거 자연수야. 이것도 자연수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자연수의 합 2개로 24를 이루어야 돼? 개 많거든? 많긴 많은데 자, B의 원소도 자연수고요. 우리가 일단 A4, A5를 결정돼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B의 원소가 잘 봐. 2분의 1의 A4야. 거기에 2분의 1 더한 거. 얘랑 2분의 1의 A5야. 여기 2분의 1 더하래. 얘네 둘을 완성을 시켜야 돼. 너네가 A4, A5를 딱 골랐다고 치면 여기 탁탁 집어넣어서 B 원소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둘도 당연히 자연수가 나와요. 오이씨, 모기가 있네? 자연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뭘 집어넣어야 자연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홀짝으로 일단 자연수를 2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지. 왜? 2 있잖아. 짝수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4랑 5가 짝수였다고 치면 이게 자연수가 돼버리고 거기에 2분의 1을 더할 거라서 자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홀수야. 자, 결론 노래하는 거 어렵지 않지? 홀수여야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짝수 집어넣으면 얘가 자연수가 안 돼. 그래서 홀수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24를 두 홀수의 합으로 쪼개보는 거야. 1은 당연히 안 돼요. 왜? 1하고 23이면 20을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 3도 안 되겠지. 자, 5부터 들어갈게. 자, 5랑 19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 7이랑 17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랑 15일 수 있고요. 일단 처음에 3개 보고 안 되면 추가로 더 볼게요. 자, 그럼 5랑 19야? 얘는 안 되지. 왜? 얘가 5랑 19였다고 치면 얘가 5랑 19인 거거든? 우리 집합의 원소나열법의 약속은 다 서로 다른 원소여야 돼. 탈락. 자, 7하고 17일 수도 없지. 7, 17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7, 17 집어넣으시면 7, 17, 17 겹칠 거니까 탈락. 얘도 안 되네요. 9, 5도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거 적어볼게. 11하고 17 가능하죠. 아니, 11하고 13 가능하지? 일단 11, 13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여기 11, 13이 탁탁 걸릴 게 없을 거니까 얘는 되고 B만 만족시키면 돼. B만. 자, B에다 집어넣어 볼 거야. 11 집어넣으시면 6 나오고요. 13 집어넣으시면 7 나와요. 그리고 B를 봤더니 B는 일단 3, 5, 9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들어가도 괜찮죠?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이 다음 거부터 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1, 13이 A의 나머지 두 원소구나. 자, 원소의 합 구하는 거. 신일도 나온 적 없다가 처음 나왔고 다른 학교들은 일단 선독 빼고는 답변 적이 있을 거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예비 고일들은 좀 참고를 해서 이 부분 아직 멀었지만 나중에 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 자, 마지막 문제 볼 겁니다. 빨리 찍고 집에 갈 거예요. 자, 단답형 6번이고요. 일단 적어봅시다. 문제 읽어봅시다. 자, AB가 6이고 AC가 5이고 각 A가 90도인 삼각형 ABC가 있고 점 LN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 문제 떠 있을 거니까 뭐 굳이 다 안 읽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삼각형이면 좌표에 옮기는 게 일단 중요할 거니까 좌표에 잘 옮길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원점 X축, Y축. 저는 A라는 점을 원점에 고정을 할 거고요.
뭐 길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냥. 1, 2, 3, 1, 2, 3. 이 정도로 그립시다. 이렇게 그립시다. 이 점을 A라고 둘 거고, 길이가 5였지? 여길 C로 둘 거고, 저쪽을 내가 B라고 둘 거야. 그럼 일단 여기가 6이라는 거 확인됐고요. 길이 6. 여기 90도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고, AC가 5라는 게 확인됐을 거니까 우리 전체 삼각형 넓이는 일단 구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가 되겠고, 자, 두 번째. L과 N은 각각 변 AB와 AC를 움직이고 있대. 자, 그럼 위치는 잘 모르겠어. 위치는 잘 모르겠고, AB를 움직이는 점을 L, AC를 움직이는 점을 N이지? N. 둔다고 치면 이렇게 삼각형 ALN이 잡힐 거야. 일단 잡힐 거야. 자, 저 상황에서 ALN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식 하나 완성시켜 볼 건데, 너네 L과 L은 움직이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다라고 고정할 수가 없지. 변수 두 개가 필요할 거고, 내가 요만큼을 X라고 잡을 거고 이만큼을 Y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정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첫 번째, 조그마한 놈의 넓이, 자, 2분의 1의 XY는 큰 넓이 6분의 1인데 큰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지. 15에다가 여기에 6분의 1이야. 아, 따라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XY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곱이 일정하다. 일단 뭐 최대 최소 나왔기 때문에 산술기하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를 좀 강조하는 편이거든. 자, 지금 곱이 일정하기 때문이야. 자, 지금 곱이 일정해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곱 일정하면 우리가 합 관련 최소를 구할 수 있단다. 자, 이거 또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합 관련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시간도 촉박한데 당황했을 만한 포인트가 뭐냐? 뜬금없이 라지 m이라는 좌표를 주고, 얘는 요 변의 3대2 내분점이래. 자, 3대2 내분점이래. 이래놓고 저 ALN에 해당하는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고 걔 뜬금없이 LMN의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에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아마 당황하셨을 듯.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밑변을 잡고 막 점과직선 사이거리. 자, 두 번째.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세 꼭지점이 주어진 점에다가, 자,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하라고 치면 저는 그냥 사선식 쓰라 그래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수학은 아니야. 이거 다 유도돼. 너네 이거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삼각형 한 꼭지점 원점으로 바꾼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시면 이 공식 나와. 그러니까 써먹어도 되는 겁니다. 쓰세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 좌표를 구해볼 겁니다. 자, L 좌표는 0,y예요. N 좌표는 x,0이고요. 3대1 내분점 구할 줄 알죠? 저 바로 구할게요, 그냥. x는 5 늘었는데 3, 2 줄었을 거니까 3, y는 6 줄었지? 5등분했어? 5분의 10이 나올 거야. 이렇게. 5분의 12, 5분의 18. 맞죠? 이렇게 나올 거야. 세 꼭지점 나왔네? 그럼 이제 사선식 쓰는 거야, 그냥. 쓸게요. 자, 근데 요 세 꼭지점 중 하나가 뭐였으면 좋겠어? 하나가 원점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거나 원점으로 옮겨도 상관없거든? 자, 원점으로 옮길 꼭지점은 얘로 잡을게. 다시 0,y 있었고, 그 다음에 x,0 있었고, 그 다음에 3,5분의 10이 있었던 상황에서요. 자, 원점으로 옮겨줍니다. y씩 빼시면 되죠? 자, 0,0, x, 빼기 y, 그 다음에 3 빼기 5분의 12 빼기 y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어차피 원점을 계산에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끝, 이렇게 가운데 두 개로 우리가 사선식, 여기지? 사선식 써주면 될 거니까. 자, 넓이 S라고 할게. S는, 자,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써주시고, 이렇게 곱해. 그럼 X, 그 다음에, 자, 5분의 12. 빼기 Y,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빼기 3Y다. 이렇게 들어오고. 자, 내부 정리만 잘해주면 되겠지. 자, 내부를 전개해서 확인을 좀 한다고 치면, 빼기인 거니까 더하기죠. 미안해요. 빼기 3Y일 거니까 더하기지. 사이드 곱한 거 빼기 가운데 거였을 거니까. 자, 전개를 좀 해주시면 5분의 12x 더하기 3y에다가 빼기 xy를 한 게 내부에 있는 건데 우리 xy 값은 5라고 일정하다고 구해놓은 상태야.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의 최소거든? 자, 그럼 얘가 최소면 되죠? 이건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얘가 최소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결국 5분의 12x 더하기 3y의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구나. 곱일정하면 합의 최소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심지어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산술기하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하면요. 자, 5분의 12x 더하기, 자, 3y. 얘는 2배의 루트에 숫자끼리 계산하시면 5분의 36에 xy 나오는 건데 얘가 5라 그랬잖아. 땅 이렇게. 그럼 약분되면서 6으로 나올 거고 결국 최소값은 10이 나올 거야. 그럼 제일 작을 때가 12, 거기서 5 뺐을 거니까 내부는 7 되겠고 따라서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뭐 크게 되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이 사선식을 안 쓸 것이면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수선 내리시고요. 이쪽 수선 내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잡았으니까 6 빼기 y의 높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그냥 세 꼭점을 알고 있을 거니까 사선식으로 답을 낼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